안녕하세요. 장이동 골목 탐험을 소개할 마을 해설사 이진숙입니다. 오늘 골목 탐험이 시작되는 이곳은요, 장이동 행복누림 복합센터입니다. 1층에는 부모지원센터, 2층은 도서관, 3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고요. 올해 6월 개관을 했고요. 장이동에는 처음 생긴 복합센터이고 성북구에서도 처음 생긴 곳이랍니다. 2005년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이동은 사업 장기화로 일부 지역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12월 이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이동 행복누림복합센터에 있는 이 향나무는요, 오랫동안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200년이 넘었고요. 또 서울시 보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주택들이 어깨동무하듯이 나란히 들어선 정겨운 골목길입니다. 2017년 서울시 가꿈주택에 선정되어 주거 환경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담장과 문줄을 낮추어서 개방감을 더했고요. 집집마다 있던 감나무를 매칭해서 연주황색으로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CCTV와 LED 등을 달아서 밤에도 안전하고 환한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동네 엄마들이 스스로 지역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별별 재미난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은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역 아동 돌봄과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었던 이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구별 쓰레기통 제작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여 골목 정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모 사업으로 골목 정원으로 가꿔진 뒤에는 한 번 더 걷고 싶은 골목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방 어린이 공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이고요. 옛날부터 있던 놀이터를 2016년 서울시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놀이터의 이름인 동방은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이 1970년 이 일대를 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붙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택지를 동방주택단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고개를 동방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장이동 골목길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가을이면 마을 곳곳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주홍빛으로 물들었던 장이동이 이제는 사시사철 주홍빛으로 물들게 된 사연 만나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장이동을 소개하는 영상, 이 영상을 통해서 장이동의 골목골목을 다 보게 되었는데 마을 미디어가 이래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좋아요. 근데 장이동 하면 제 기억에 2005년에 재정비 촉진지구, 그 뉴탄 열풍이 불 때 지정이 됐다가 그 10년 만에 해제가 됐어요. 이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장이동이 뉴타운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구역일 거예요. 그래서 장이 1, 2, 3동이 전부 15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그걸 전부 묶어서 장이 뉴타운, 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한 절반 정도가 해제가 되고 그 첫 번째 해제 지역이
좀 장이 도시재생을 하는 곳이에요. 그 영상에서 보신 골목이 그 해제 지역 중에 일부입니다. 그 옆에서는 바로 아파트 네. 올라가고 있고 주민들 마음은 또 뭐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바뀌면서 싱숭생숭한데 그냥 이렇게 해제는 됐지만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0년의 시간들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을 어떤 걸로 보셨어요? 도시재생을 그때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때라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상에 대한 결과에 그렇죠. 대한 이게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재개발을 가지고 또 갈등해야 될지 그런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 미래를 앞에서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나라에는 그때만 해도 갖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죠. 미탕이 무산되고 나니까 좀 환경들이 되게 열악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열악해진 것들을 좀 이제 고치려다 보니 좀 돈이 예전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또 노후된 데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좀 걱정, 네, 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이 장이동에는 200년 된 향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그 장이동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역사와 유서가 깊은 동네에서 도시 재생을 이뤄낸다. 고민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랑 마을의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고 우리 역사가 짧던 길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 좋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같이 만들어 나간 과정이 이제 저희가 네. 제일 뜻깊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해마다 향나무 그 마을안전 기원제를 계속 좀 네. 하면서 마을 화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활동가님께서는 어쨌든 지역에 그 200년 된 향나무가 있으면 그래도 이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행사라든가 기획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주민들이랑 항상 좀 활용할 방향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그쪽이 이제 주거지다 보니까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광장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훨씬 많이 더 활용하려고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의 재생을 이제는 도시도 해내고 있죠. 과거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하던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새로움을 더하는 도시재생. 장이동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민들 반응이 뭐 대단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공항 너무 이쁘다.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만족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거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분위기가. 또 집집마다 다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감을 나누고 감 가지고 뭐 식초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 활동들이 많거든요. 이 스트리트 퍼니처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지나다니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네. 벤치 의자. 담장을 공간이 있는 데는 30cm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골목을 넓게 쓰기도 하고 저런 뭐 그 벤치 같은 걸 놔서 같이 쉬기도 하고 햇볕도 쬐이고 이제 그런 걸. 이건 뭐예요? 아, 담장을 낮추는 공사예요. 담장. 네. 담벼락을 허문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담을 낮추고 이렇게 자기 또 어떤 자기 공간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수십 년 이제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라서 근데 이제 바뀌고 났더니 서로 담 너머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다소 음침해 보였던 장이동 골목길이 화사한 주홍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단장님 혹시 그래서 주홍빛 재킷을 입고 오신 건가요? 오늘 감나무 색깔이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 네. 아, 그럼 정확히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제 바뀐 거죠?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뀐 곳을 찾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 북서울 꿈의 숲에서 돌고지역으로 가는 길에 바로 오른편에 네. 그 이렇게 평지의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이 크지는 않고요. 뭐 한 25에서 30 가구 정도 있는 작은 골목입니다. 마을의 공간이 좀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면 주민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이동의 낮은 담장의 변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는가요? 담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하는 삶에서 담장을 낮추면서 우선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변화에 어떻게 서로 이제 적응하고 이 변화를 긍정적인 어떤 삶의 조건으로 만들 건지를 계속 소통하는 환경이 걸- 변했으니까 네.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소통하는 걸 보면서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계속 풀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공동체가 예전에 없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그런 조율의 과정들이 오히려 민주적인 좀 절차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을 바꾸고 골목길을 가꾸고 담벼락을 낮추고 좋긴 합니다만 이 돈이 들잖아요. 네. 이 돈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15집은 그 서울 가꿈주택이라는 집수리 지원을 네. 이제 받은 거고요. 골목길 개선은 집수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좀 골목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 정비 사업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규정 같은 것들을 좀 뒀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거주 중인, 만약 예를 들면 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성북구청의 어떤 주무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의 재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거죠. 안전의 효과들도 있는 거고, 공사를 통해서 단열을 다시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좀 노후 주거지, 오래된 집이 많은 주거지는 전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층 주거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네. 점차 확대돼서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원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깔끔하게 변한 그 장이동 거리를 보면서 장이동 정도의 변화라면은 아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올리고 이게 모두 능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외지 사람들이 네. 들어서 살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원 주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겹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도시 재생이나 뭐 이런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생활의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실 때 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주민들이 좀 직접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으로 치면 공공에서 약간 계획을 하고 싹 이제 정책이 결정되면 이제 시행을 했다면 이제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좀 서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동네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장이동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또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층 주거지에 좀 안전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동네 돌봄 그 방과후 돌봄. 예, 방과후 돌봄 시설이죠. 주민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동네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계층의 구분 없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다양한 공간을 지키고 가꿈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어떤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장이동은 꽤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장이동의 도시 재생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민들 덕분일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애 행복들이 부탁드려서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이동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소통하시고 또 고립 육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단 그 열린 육아방의 경우에는 0에서 5세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공간에서는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그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실내에서 누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제 보육실이 있어요. 이 시간제 보육실은 부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실 때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간제 보육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행복누림 도서관은 13번째 성북 구립도서관이고요. 그전의 도서관과는 조금 차별되게 미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지식 정보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도서관에서는 책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희는 도서와 VR,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AR 증강현실, 그리고 3D 프린트 같은 미래에 활용되는 콘텐츠들을 통해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려고 해요. 책뿐이 아니라 어떤 정보 전달 매체를 AR, VR까지 함께 제공하는 그런 도서관으로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꿈을 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이동에는 오랫동안 지역의 복합시설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도에서 크게 장애 행복누림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부모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도서관까지 같이 3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큰 더 기회도 되고 또 행복한 지역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찾아서 사랑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 더 힘내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키움센터가 있는 이런 지역에 좋은 시설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 키움센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집 가까이에 도서실이 생겨가지고 멀리까지 안 가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도서실 안에서 글로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여기 와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행복누림 복합센터. 복합센터. 네네. 바로 이 앞이 그 아까 200년 된 향나무가 네.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마 장희동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아마 첫 번째 걸로. 네. 이게 개관하면서 하여간 뭐 핫 이슈였어요. 그럼요.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지는 시설 중에 이제 복합 건물이 거의 최초의 형태 비슷한 거고요. 이렇게 이 서울 지역에서는. 네. 장희 행복누림센터 1층에는 그 육아지원센터, 2층엔 도서관, 3층에는 도시재생센터. 그럼 4층에는 혹시 뭐 더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4층은 옥상. 아, 옥상. 옥상 중요하죠. 예, 예. 옥상에서 이제 뭐 태양광 또는 네. 뭐 어떤 친환경 뭐 텃밭 텃밭도 뭐, 있고 네. 그런 이제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좀 제대로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갈 네. 거라고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희 행복누림센터는 이 정확히 지역에서 마을에서 어떤 역할,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복합 누림센터 하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향나무 앞에 장희동 랜드마크. 그렇죠. 예. 예. 주민들이 네. 모일 수 있는 장소 사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꼭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일단 막 모이는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육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도시행센터가 있으니까 이제 왁 그냥 모임의 이슈가 없어도 모여서 오다 보니 만나다 보니 좀 이런 지역의 이슈들에 네.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일거리들도 생기고 재밌는 일거리도 모색해보고 좀 그런 장소라서 어떻게 보면 그 복합 누림센터에 걸맞게 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층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었잖아요. 다른 그 층 같은 경우는 용도를 확실히 알겠는데 야, 여기 확 밀어버리고 새로 올리고 여긴 부어 뭐 이런 거 막 결정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그 향나무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향나무는 과거로부터 가져온 자원이고요. 네.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앵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닷을 내려서 네. 그게 이제 도시라는 활동의 거. 거점이 되도록 거점. 하는 건데 이건 미래를 위한 자원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공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안에서 주민들이 앞으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과정을 여기서 같이 담아내면서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지, 네.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그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장희동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한 모든 어떤 시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운영하는 쪽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협치입니다. 예. 결국은 그 한 동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 또는 한 가지 어떤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많은 서비스들, 많은 제도들이 한 군데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뭐 때문에 이게 협업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이게 풀려가는지를 실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이제 복합을 시도한 겁니다. 도시재생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협업을 할 기회가 없는데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런 시너지들이 또 내서 좀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결국은 상상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은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기 전보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시설들이 딱 들어서고 그것들이 실제로 보이고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애착도 생기고 좀 더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면서 욕심들도 같이 생기시는 거죠. 여기서 좀 뭔가를 덜 해봤으면 좋겠다. 애초에 기획되지는 않은 거지만 좀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훨씬 더 그렇게 운영에 대한 좀 관심이나 네. 좀 희망들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그냥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이런 게 이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내는 과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기획하고 또 어디에 세울 건지 또 같이 논의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까지 아마 같이 논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것들을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아까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네.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 2023년, 2024년도 계속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게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이런 거와 맥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의 의미를 새삼 확인시켜준 장이동 도시재생. 이제 골목은 마을 주민 모두의 놀이터가 되고 삶의 공유 공간이 되고 있다는데요. 장이동 주민들을 개구장이로 만든 골목 놀이터를 확인해 보시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골목에서 다 야구하고 다 했었는데 네. 축구도 하고. 예. 어린 차들이 시절에는 많아서. 그 골목이 진짜 애들한테는 골목 놀이터지.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주차장처럼 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골목길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열잖아요. 네, 네. 그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그렇죠. 여기 참여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수업들이 그런 예, 거거든요. 이런 수업들. 예. 근데 어쨌든 동네 애들이 다 이렇게 뛰쳐나가서 놀면 뭐 그날로 다 친구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주민들 좀 많이 괴롭혔고요. 같이 하자고 좀 도와달라고 많이 괴롭혔어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통합이 되는 거. 네. 아이 엄마의 또 나이 드신 할머님의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요. 여기 재밌는 걸 한다고 자기 멀리 있는 손주들까지 오라고. 또 아이들이 비가 와서 싫지만 이런 축제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또 아이들 공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기쁘고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참 재밌었어요. 짱! 아 정말 골목길에서 노는 모습이네요. 골목 축제네요. 골목 축제. 네, 골목길 축제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했지만 이제 큰 컨셉은 요즘 골목길에 차가 많잖아요. 네. 차를 다 뺐었습니다. 아. 지역에. 네. 장이동의 도시 재생을 보면서 이 마을이라는 거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공간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외로움을 넘어서 뭐 사회적 우정 얘기하는데요. 그런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 공동체에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다. 그리고 꿈꾸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또는 같이 안고 가야 될 그 많은 사회 문제를 정책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는데 가령 동네 어떤 뭐 어르신을 같이 동네가 같이 돌보는 거, 아이들을 뭐 동네가 같이 돌보는 거 이런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를 동네에서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주민들이 그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 갖다 쓴 단어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풍성하게 살기 위한 게 마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는 하는데 같이 네. 어울려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좀 마을의 개념이 아닐까.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힘. 관계. 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의 복원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힘을 근력을 키워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이동의 이런 사례들이 다른 여타의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의 활동에 큰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장이동의 도시 재생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장이동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건강한 마을 위해 노력 중인 시민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시민영상 특이점. 더욱 다양한 마을의 소식과 함께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